지금부터 증시가 수직 상승할지, 올랐다 폭락할지, 현재 상황에 대한 핵심을 짚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올해의 수익률 2배 이상 차이로 벌어질 것입니다. 먼저 시장을 짓눌렀던 관세 전쟁에 의한 경기 침체 우려. 사실 이건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계획과 틀어지기 때문이고요. 트럼프는 지금 올해 안에 감세를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 중간 선거에서 승리해야 된다. 관세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관세를 통해서 투자 유치와 이익 증가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은 감세와 규제 완화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은 지금 관세 전쟁 1기 때와 달리 미국의 봉이 아니다. 주요국들의 대응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죠. 게다가 지금 이 관세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성장률 둔화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의 커리어를 망치는 거예요. 경기 우려가 너무 길어지거나 미국이 안 좋아지면 트럼프는 스스로 멈출 수밖에 없다. 지금이 그런 국면이고요. 사실 경기 침체가 아닌 경우 하락률은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일반적으로 관세 충격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이슈일 경우에는 보통 S&P 500 기준 10% 수준에 멈춘다. 여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나 과잉 긴축이 있을 때에만 더 큰 수준의 조정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FOMC 제롬 파월의 발언, 현재 경기 침체 예측하지 않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사실 기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트럼프 5년차 미국 대통령들의 1년차 수익률, 자,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아들 부시 빼고는 전부 대통령 1년차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대감 때문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요. 특히 트럼프 1기 때도 18.7% 상승률을 보여줬었어요. 이걸 재선 5년차로 확장했을 때, 즉 재임했던 대통령이죠. 다수의 사례를 살펴볼 때 재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규모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랐던 경향이 있었다. 경기 침체와 긴축 이런 사태가 나타났던 아이젠하워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승했다. 그 5년차의 평균 상승률 이런 특이 상황들을 빼면 평균 29%나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올해는 지금 마이너스 5.5%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연봉이 지금 음봉인데 다시 말아 올려야 된다. 지금 경기 침체나 과잉 긴축이 있는 상태가 아니죠. 뒤에서 다루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관세 충격에 의한 마이너스는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임하지 않더라도 보통 미국 대통령 1년차 그리고 재임했던 5년차 모두 상승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선거 2년차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1년차에는 크게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5,500포인트, 이번 저점이 5,503포인트였거든요. 자, 이 구간은 과매도 구간이었습니다. 자, RSI 지표로 놓고 봤을 때 30 살짝 위를 찍고 갔는데 이 구간은 자, 2022년 이 긴축에 의한 침체장, 이때의 첫 번째 바닥, 이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2019년 초, 18년 말 관세 전쟁으로 인한 마이너스 20% 하락 시 이때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과매도 형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들과 지금이 비슷한 형태의 과매도 구간이고요. 다만 2022년도의 경우에는 이때 과매도였지만 올랐다가 다시 빠집니다. 그러면서 RSI 지표는 바닥이 올라가고 증시 저점은 내려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찐반이 나왔다. 이런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락장에서의 바닥을 한번 다시 디뎌주는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지금은 상승 과정에서의 눌림 조정, 성격은 좀 다르죠. 그리고 지금 극도의 공포 구간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포지수, 극단적 공포 18 아래에서의 분할 매수는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바닥권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등을 일정 부분 했다. 하락이 이런 형태로 나올 때 여기 모두 극단적 공포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반등하고 빠지더라도 이런 곳에서의 매수는 유효하다는 거죠. 물론 지금 경기 침체 확률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지금 25% 수준까지 굉장히 최근에 급등한 수준인데 이걸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점과 코로나 팬데믹, 현재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 굉장히 낮은 레벨이다. 높은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인데 1973년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자산 대비 부채가 높으면 위험하죠.
파산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 가계는 현재 건전하다는 거죠. 특히 가계 순자산 증가율이 부채 증가보다 높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것은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폭락이 나올까라고 생각해보면 확실히 매크로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이 훨씬 더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확률 또한 높진 않다. 반등 중이라도. 그리고 지금과 같이 경기가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던가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확장되는 국면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 경기 침체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죠. 그리고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국면, 경기 둔화 약간 보여질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우려인 것이지 이것도 과하게 확장되는 국면이 아닌 것이죠. 경기 침체는 더더군다나 아니다. 게다가 중국과 유럽이 공격적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리 인하 국면이고요. 재정 정책으로 경제와 재정을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 매크로적으로 나쁜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대로 버블이 꺼져서 지금부터 몇십 % 반토막 나면서 증시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현재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동성이 확장되었을 때, 특히 연준이 지금 국채 양적 긴축 규모를 축소하고 있죠. 국채 상환 한도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작년 5월 달에 이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또 내렸다. 자, 이렇게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불리는 이런 양적 긴축은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 중이었는데 이 규모를 점차 줄여나간다. 즉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은 금리 인하 국면이다. 올해 최소 2번은 내린다. 경기 반등 국면에서 금리 인하 국면. 자산시장은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없는 선에서의 적정 조정,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에 나왔던 S&P 500 10%, 11% 정도, 이 정도 마이너스 떴으면 사실 적정했다는 거죠.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적절한 조정이었다. 그리고 경기 침체도 아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일 뿐이고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10% 수준,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확장되는 국면, 그리고 AI 측면에서도 B2B, B2G에서 본격적인 B2C로 실제 수익화가 소비자의 주머니를 여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는요, 보통 증시가 확장되는 가능성, 경향이 높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웠던 실내로 코로나 팬데믹 때를 들 수 있죠. 돈을 무지하게 푸니까 그냥 그걸로 경기가 확장이 된다. 증시, 부동산이 그냥 올라간다. 그만큼 자산시장에서 유동성의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비중이 높다. 특히 실적 대비 증시가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오버슈팅은 유동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자산을 계속 사람들이 사 모아 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오버슈팅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시나리오를 2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엔비디아 그리고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잡고 증시 흐름,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주식은 대응이죠. 시나리오를 잡고 그 방향성, 길을 예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하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방향이든 시나리오의 경우의 수가 줄어들면 그 방향으로 베팅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의 수를 점차 줄여나가고, 지금 반등 후 다시 빠지든 오파 오버슈팅이 나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저점인 종목, 그리고 올랐지만 다시 한번 빠질 종목, 그리고 지금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골라내서 지금 바로 수익을 취해야 되는 국면이에요. 지금은 반등 국면이다. 이건 파동으로 선별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런칭한 제 파동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투자 인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투자 인생의 전환점을 제 강의를 통해서 맞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그냥 노하우를 장착한다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기준점이 생기는 것이고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언제 내가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수강생분들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극찬하는 이 강의가 왜 그런 극찬을 받는 강의가 됐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고정 댓글 통해서 수강 신청하시고요. 실제 후기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수강하셨을 때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될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시장이 지금 누군가에겐 어렵겠지만 누군가에겐 굉장히 쉽습니다. 지도를 보고 하는 투자, 그것이 바로 파동의 장점이고요. 자, 이런 형태의 파동에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다음 시나리오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이건 지수뿐만 아니라 종목별로 다 해당이 되겠죠. 팔란티어,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테슬라, 아이온큐 모든 종목들이 각각 다른 파동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제일 먼저 사야 될 것인가? 파동을 알아야 효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점 매수 플러스 대응, 그리고 파동을 통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 이것이 있으면 지금 향후 시나리오가 어떻게 가든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투자 인생이 지속되면 될수록 자산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결국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원리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여기에 맞게 내 자금 관리, 현금 비중, 종목 선택,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셔서 2025년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랄게요.